안녕하세요, 여러분. 큐큐 스튜디오의 큐큐입니다. 큐큐. 여기는 저의 이제 편집샵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이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 편집샵에 관련한 그런 내용들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장소는 제가 운영하게 된 지는 이제 올해로 8년 차고요. 꽤 오래 이 공간을 사용을 했죠. 이렇게까지 오래 사용하게 된 그런 가장 큰 동력은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큰 창문이 3개가 있죠? 저의 공간이 위치한 곳이 경의선 숲길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공원 길, 메인 길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내부는 제가 뜯어 고칠 수 있지만 외부 공원 조성을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마포구 거니까. 그래서 이 뷰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제가 8년 동안 여기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제 영상을 오래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6년 동안 여기를 화실로 미술 화실로 운영을 했고 1년 반 동안 좀 비워놨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5월에 이렇게 소품샵으로 전환을 해서 재오픈을 하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픈한 지 한 3개월 만에 새로운 공간을 얻게 됐어요. 거기는 이제 홍대에 있는 공간이고 여기는 이렇게 통으로 네모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조금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복도도 있고 방이 2개가 있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보다 조금 더 넓고요. 저에게는 좀 좋은 조건이라 거기를 이제 포기하기가 너무 좀 아쉬운 공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두 공간을 둘 다 계약을 하고 쓰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 혼자서 여기를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두 공간을 다 사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홍대로 이 편집샵을 통째로 같이 들고 가서 저의 작업실과 편집샵을 같이 이제 운영할 오픈 스튜디오를 준비 중이고요. 이 공간은 다른 분께 소품샵 겸 공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께 양도를 해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이렇게 소품샵 그리고 뭐 창업, 공방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실 텐데요. 편집샵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해보면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조금 궁금할 법한 그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제가 소품샵을 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오랫동안 준비한 내용들은 아니고 그냥 언젠가 한 번쯤은 해봐야지 했던 그런 일들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워낙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하면서 저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소품샵은 나중에 제가 이제 이런 귀여운 것들, 이렇게 예쁜 것들, 이런 물건들, 문구류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보면은 지금 사용할 게 아니고 필요하지 않음에도 그냥 예쁘면 막 다 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현금 생활로 이 채널을 시작을 하게 됐지만 저의 그 주된 지출 내역이 먹는 거, 배달, 카페 가는 거 아니면은 다 그런 잡다구리한 이런 소품들 사는데 많이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만큼 제가 많이 사기도 했고 또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기도 했고 거기서 좀 디자이너 생활도 한 5년 가까이 했고 지금은 이제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좀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예쁜 것들을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소장하는 거, 사고 싶은 거 이런 게 또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저는 이제 빈티지 같은 것도 많이 모았었고 그걸 이제 다 이제 외국 나가기 전에 또 다 팔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예쁜 것들만 모아놓은 공간을 오픈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는 조금 이렇게 뒤로 미뤄졌었고 저는 이제 미술 공방을 운영을 하면서 화실에서 사람들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더 주로 저의 주 업무로 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 수업들을 작년에 온라인으로 다 전환을 하면서 이 공간이 계속 비어있게 된 거예요. 이 아름다운 정말 예쁘지 않나요? 제 공간이.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공간을 너무 1년 반을 사용을 못하고 이렇게 있었구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뭘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떠오른 거는 무슨 소품들이 가득한 그런 공간이었어요. 기도하면서 이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공간에서 이렇게 이제 진열된 제품들 이런 게 이제 막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만든 제품들 그런 내 작품들도 같이 이렇게 좀 진열을 하면서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작품들 그러니까 공예 분야의 작가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랑 같이 좀 협업을 하면은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생각해낸 게 이제 편집샵의 형태였어요. 그분들의 것들도 같이 모으고 제가 만든 제품들도 이렇게 하나씩 진열을 해가면서 공간을 좀 운영을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물건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공간을 하나를 갖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일 중에 미뤄놨던 거를 이제 실행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무작정 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에 연계해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도 그리고 제품 개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드는 어떤 디자인 상품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만들고 싶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진열하고 사람들에게 좀 선보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이제 진열할 공간은 있는데 제 제품으로만 여기를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막 유명하고 이러지 않으니까 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것도 좀 잘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서 다른 분들 것도 소개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한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공간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과 연계된 거, 그리고 나아가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편집샵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다 이제 온라인으로만 소통을 하고, 판매도 제가 이제 만든 제품들도 다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카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고객과의 접점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방으로 여기를 운영을 했을 때는 저와 이제 저의 수강생으로 오는 고객분들과 이렇게 굉장히 가깝게 소통을 하고 그런 관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런 거를 아예 안 한 지가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제 안에 뭔가 사람을 직접 만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을 매개로 좀 교류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도 좀 보고 공부하고 싶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진짜 사람들이 좀 좋아할까? 그런 반응들, 이런 걸 좀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 매장이 있으면. 그래서 근데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카페 알바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반적인 알바를 해보지 않았고, 저는 이제 알바를 하더라도 뭐 미술 강사 이런 것만 했었어요. 그리고 뭐 온라인 쇼핑몰 이런 것만 해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예전에는 사람들 만나는 걸 굉장히 막 힘들어하고 기피하고 대인기피증 같은 게 있었어가지고 화실하기 직전까지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볼 시도조차 못했던 거죠.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이 공방을 운영하게 되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는 연습들, 그런 훈련들을 조금 할 수 있었고, 그게 이제 힘든 게 아니라 정말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는 카페 알바든 무슨 알바든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게 된, 그렇게 제가 많이 변했죠. 그렇게 저의 어떤 정체성까지 변화된 공간이기도 해요, 여기가. 그래서 그거를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매장물 운영을 해보고 싶다.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뒤로 하고 이 소품샵을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품샵을 운영을 해보니까 이제 막 좋은 점, 나쁜 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품샵 운영할 때 좋은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는 사실 나쁜 점은 잘 모르겠어요. 나쁜 점은 내가 이거를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닌 이상 좋은 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여기 오면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원하는 물건들을 제가 직접 돈을 주고 사지 않더라도 내가 보기에 너무 예쁘고 소개해주고 싶은,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그런 물건들이 여기에 정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들은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장식용으로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꼭 쓰임이 있지 않아도.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뒤에 가방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가방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게 예뻐서 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쁜 것들을 내 공간에 이렇게 잘 배치를 해서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다는 그 엄청난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그런 물건들만 가져다 놨기 때문에 제가 정말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다라는 그게 뭔지 이 소품샵에서 제가 이제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되게 감격하게 돼요. 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내가 정말 바랬던 그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예쁜 물건들이 이렇게 매주 새롭게 들어오는데, 와, 정말
택배 왔다 하면서 이렇게 막 설레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게 정말 저한테 매주 있어요. 매주 신제품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만약에 소품샵을 운영하실 분이 저처럼 이렇게 예쁜 물건들 좋아하고 소장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신 분이면 정말 딱인 직업이라고 저는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악해지기가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사계절이 다 보이는 정말 그 달마다의 계절이 또 다르거든요. 약간 초가을 느낌이 나는데 이때만 또 느낄 수 있는 그 계절감이 있어요. 계절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이런 공간에 내가 정말 보기만 해도 배부른 너무 막 사랑스럽고 예쁜 그런 물건들이 가득한 공간에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잘 선보일까?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은 일단 반응이 우와 이러면서 들어와요. 그때의 그 만족감 그런 거를 매일 매 순간 경험을 하다 보면 사람이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아질 수가 없거든요. 일단 이걸 좋아하는 사람인 이상.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예쁜 것만 보면서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방에 예쁜 게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죠. 일단 첫 번째 그게 너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그런 직접적인 어떤 피드백을 좀 경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프라인 공간이 주는 큰 유익 중에 하나가 그런 내가 뭔가 반응을 보고 싶은 그런 뭔가 테스트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정말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뭔가 좀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이 제품이 소개해주면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뿐만 아니라 여기 방문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물건일까? 또는 이 사람들도 좋아하는 물건일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오세요. 나 자신에게 선물할 거를 사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친구들 뭐 선물 뭐 집들이 갈 때 선물 이런 거 이제 고민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고민할 때 저도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주는 거 이거 너무 재밌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들 그리고 예를 들어 마케팅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고객이니까. 그래서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라든지 그래도 소품샵이 굉장히 뭐 검색해서 왔어요 라든지 아니면 입간판 보고 왔어요 인터넷에 좀 누가 후기를 쓴 거를 보고 왔어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이제 데이터를 좀 취합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방문하는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다른 아이템은 또 뭐가 있을까 여기 없는 것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여기를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그런 장소로 너무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에서는 한 이렇게 장벽이 있어가지고 그 데이터 상으로 뭐 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그래도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 같은 게 또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그래서 사람은 뭐 유물론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미묘한 그런 행동이나 표정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도 그런 자막들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는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시면은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적어 놓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구나. 그럼 이거를 좀 해결해서 다른 제품으로 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저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그게 저는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멤버십에서는 공유를 좀 해드렸는데 제가 오시는 분들마다 축복을 막 이렇게 하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방문자들이 여기 일단 들어온 순간 뭘 구매를 해가든지 구매를 해가지 않든 어쨌든 이 사람이 여기서 그냥 즐거움, 마음의 평안, 조금이라도 기분이 조금 더 나아지고 이 문 밖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저는 이 공간이 축복의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취향의 어떤 물건을 여기서 발견하면 너무 좋죠. 이거는 그냥 모두에게 좋은 거잖아요. 저한테도 좋고 여기에 이제 입점하신 작가님들한테도 좋고 이걸 구매해간 그 고객님한테도 좋고 그래서 모두에게 좋은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격려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일단 들어오자마자 이제 감탄을 하면서 들어오세요. 막 너무 예쁘다. 막 여기가 3층인데 여기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공간이 있었네. 일단 제가 제일 많이 들리는 거는 진짜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다.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그런 거를, 그리고 이제 구매까지 해가시면 모두에게 좋은 거죠. 보람이 있는 그런 순간들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품샵을 할 때 좀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어느 업종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일이 많아요. 잡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잡일을 조금 자동화할 수 있는 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좀 그렇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아직 그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예전에 사용하던 카드기로 그냥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공방을 운영했으니까 공방은 이렇게 결제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매장이다 보니까 이 물건 가짓수도 많고 가격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제 일일이 손으로 장부를 이제 기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면 좀 해결된 문제인 것 같고, 그런 약간 잡다구리한 일들이 좀 많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물건이 들어오면 일단은 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 재고 체크해야 되고, 가격도 체크해야 되고, 이걸 이제 또 뭐 라벨링을 또 다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이제 제품 소개 같은 거, 그리고 제품이 어떤 건지 제가 알아야겠죠. 이거를 운영하다 보면 내가 외워야지 해서 외우는 게 절대 아니고, 그냥 내가 이 제품을 원해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럼 그냥 저절로 외워져요. 가격 같은 것도 웬만하면 다 외워지게 되고, 정말 신기해요. 저는 진짜 숫자랑 이름 이런 거 정말 못 외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거는 애초에 내가 가지고 오고 싶었던 거, 관심 있었던 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그냥 가지고 오는 순간 또는 가지고 오기 전부터 그냥 제가 이미 이렇게 입력이 돼 있더라고요. 직원을 쓰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를 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가지고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끔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고민이라고 하면은, 가지고 오고 싶은 물건들은 정말로 많은데 진열할 공간은 어쨌든 한정돼 있잖아요. 입점 브랜드가 50개가 넘는데 50개가 넘고 제품은 진짜 아마 1000개가 넘을 거예요. 작은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진열을 할 때 하나하나 너무 다 귀하고 소중해서 가지고 왔는데, 어떤 제품은 뒤에 있어야 되거나 밑에 있어야 되거나 막 이렇게 진열 공간이 이렇게 한정돼 있으니까 다 위에다 올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밑에 있더라도 사람들이 그 밑에 물건들도 잘 보게 할까, 이런 고민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위탁 판매 제품의 마진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특히나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의 뭐 몇 %를 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이 수수료에서 여기 뭐 운영비, 그 다음에 뭐 세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외하고 나면 정말 그 남는 게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매출 증대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더 다른 방법들을 좀 이렇게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일 수 있겠죠. 그리고 홍보 같은 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홍보가 되지만 오프라인 이 자체로도 홍보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그 이후에는 정말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면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3개월 하고 지금 약간 문을 닫았죠. 이사 준비 때문에. 그리고 입점하는 그 브랜드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의 그런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정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저는 일단은 이 공간의 컨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치를 추구하는 그 가장 상위의 가치관이 있을 텐데, 이거에 가장 기본적으로 무조건 충족하는 그런 상품들만 가지고 옵니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귀엽고 아무리 막 잘 나가는 그런 물건들이어도 우울한 감성이거나 악마를 형상화했거나 이렇게 좀 어두침침하거나 그러면은 아무리 아름다운 작품들이어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랑은 다르기 때문에 가장 상위에 이 공간에 대한 메시지, 이미지를 먼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커트라인에 걸린다 그러면은 저는 안 합니다. 들여오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일단 제 마음에 들어야겠죠. 저의 기준은 이거 내 돈 주고 사고 싶은 물건인가? 이거 편집샵 운영할 때 좀 힘든 것 중에 또 하나가, 앞에서는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너무 다 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제가 다 사면 파산 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매달 하나씩만 제 스스로한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선물 같은 거는 여기서 웬만하면 다 삽니다. 왜냐면 너무 제가 갖고 싶은 게 많고, 또 어떤 것들은 제 친구한테 주고 싶은 막 그런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말 사고 싶은 물건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가격대인데요. 여기에서 취급하는 그런 가격대가 있어요. 그 가격대를 1,000원에서 100만 원까지 그 사이의 범주에서 네, 둡니다. 1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사실 여기에는 없어요. 1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제 그림밖에 없습니다. 뭐 작품 외에, 그러니까 뭐 안 팔려도 괜찮은 저의 작품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전시로 좀 더 그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 외에 판매해서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 있는 그런 금액들은 조금 정해져 있기는 하거든요. 범위를 조금 정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의 공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무리가 없는 제품들, 그리고 두 번째, 받으면 좋고 구매하면 좋을 물건들, 그리고 세 번째, 가격대, 요렇게 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어떻게 작가님들을 컨택을 하는가, 요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 브랜드들이 편집샵에 입점을 좀 했었어요. 이전에, 이거 하기 전에 입점사 요청 메일 같은 게 이제 옵니다. 근데 저는 메일을 보내드리기 전에 일단은 DM으로 그 컨택을 먼저 했어요. 메일은 조금 더 이제 공식적인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친근하게, 좀 더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가가고 싶기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 공간을 오픈을 할 때 사진도 아예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인테리어가 될 거다, 진열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레퍼런스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로만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제 진심을 담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지는 없지만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이렇고, 원래는 저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할 거고, 당신의 브랜드가 우리 공간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함께 하고 싶다, 이거를 좀 진정성 있게 좀 적은 DM을 다 하나하나 다 보냈어요. 그 중에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다 수락을 해주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 50개가 넘는 그런 브랜드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거절도 많이 받았어요. 거절은 그냥 사실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절에 대해서는. 왜냐면 아직 내가 여기가 어떤 데인지도 보여줄 수가 없고 증명할 수가 없고 수입이 얼마나 날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어떤 누가 먼저 위탁으로 그 자기의 소중한 작품들을 이렇게 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절을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고, 대신에 수락을 해주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한 분들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멋진 작가님들이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 멘트들 이런 거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진짜 솔직하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난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공간으로 만들 거고, 뭐 그게 사진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 조건은 이렇고, 그리고 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오케이를 하면 이거를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입점에 관련돼서 이메일을 보내주고 이제 계약서 작성해서 계약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입점 수수료 같은 거 어떻게 정하냐,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이제 리서치를 해보기도 했고, 제가 이제 입점했던 입점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샵에도 입점을 했었고, 온라인 샵은 뭐 오늘의 집이나 집 꾸미기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데도 이제 입점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평균적인 그 수수료 금액을 좀 알 수가 있었고, 신생 업체들은 더 낮은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한 25%에서 한 높게는 40%, 45%까지도 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패션 브랜드 할 때만 해도 40%, 45%는 정말 백화점 수수료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일반 오프라인 편집샵에서도 그 정도의 수수료를 받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놀라기는 했는데, 근데 저는 어쨌든 작가로도 좀 활동을 하고 있고, 저도 브랜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중간 지점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운영자로서, 여기를 이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받아야 되는 그 수수료와
그리고 내가 이런 공간에 입점을 할 때 나 같으면 어떤 조건이면 좀 받아들일까라는 그 두 가지를 좀 고려해서 적정선을 좀 찾았고, 저는 25%에서 35% 사이에 작가님들이랑 컨택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수수료를 책정을 했냐?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겠죠? 요거는 솔직하게 아닙니다. 브랜드마다 좀 수수료가 다르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달라요. 어떤 브랜드는 25%, 어떤 브랜드는 27%, 어떤 브랜드는 30%, 어떤 브랜드는 35%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그 나누는 기준은 뭐였냐면 입점 순서였어요. 먼저는 저희가 아무런 레퍼런스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입점을 하는 거는 사실 모험이잖아요. 내가 이거 받고 튈 수도 있는 거고 저를 뭘 보고 믿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쨌든 여기를 이제 빨리 오픈을 해야 되고, 빨리 입점을 묻고 따지지도 않고 저와 함께 하겠다 그런 의사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저 수수료로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시기를 맞춰서 입점해 주시는 분들은 조금 낮게, 그리고 그 다음에 하셨던 분들은 좀 뭐 이렇게 너무 꼭 하고 싶고 어떻게라도 좀 모셔오고 싶다 하면은 제가 좀 이렇게 낮추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좀 되게 디테일하게 각 브랜드마다 좀 변화를 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그리고 그럼 수익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가장 좋을까? 3개월 운영해본 입장에서 좀 제안을 몇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홍대로 이사를 가면 그걸로 이제 저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간이 조금 커요. 한 20평이 조금 넘는 공간인데, 여기를 이제 베란다랑 이런 걸 다 트고 그런 공간이라 생각보다 진짜 평수보다 더 넓게 보입니다. 넓게 보이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여기를 이제 구역을 조금 나눠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되게 좋은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여기서 내가 이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뭐 하다못해 아이패드로 뭔가 그림을 그리고 그런 공방을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저는 한 4인에서 6인 규모의 그런 공방 파트를 하나를 만들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는 이렇게 편집샵으로 오픈을 하면서 내가 이제 만들어서 생산한 그런 제품들이랑, 또는 뭐 생산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하나씩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수작업으로. 그런 제품들이랑 취향이 맞는 그런 작가님들 거를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편집샵 공간으로 좀 이렇게 꾸미고, 공방으로도 운영하는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카페나 갤러리 이런 형식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가게 되면은 뭐 여기서도 사실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혼자서 모든 걸 다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운영해 주실 분을 찾는 거고, 저도 제가 만약에 여기에 남아있더라도 저는 똑같이 운영을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제 작업실 겸 제 작업도 하고, 사람들을 계속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두 타임 정도 공방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이제 풀타임으로는 이런 뭐 예약제로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좀 방문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윈윈 구조로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을 좀 해볼 것 같아요. 수익 구조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온라인 샵도 같이 병행을 해서 오픈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다 온라인으로 하지 왜 굳이 오프라인을 하게 됐냐라고,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온라인 편집샵은 너무 많고 이미 이 모든 여기저기 입점돼 있는 이 모든 작가님들이 온라인에서 이미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팬층도 있죠. 그런데 이거를 실물로 보고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제 고객들 중에서는 이 작가의 작품들을 오늘 당장 사고 싶은데, 또는 내일 당장 사고 싶은데 이걸 좀 보고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찾아가지고 입점돼 있는 그 오프라인 샵을 검색해서 이렇게 방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사가지고 가시고, 우리 오프라인만의 그런 강점이 이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워크인으로 오시는 분들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 간판 보고 한번 구경해 볼까?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물건들이 많아. 그리고 이거 너무 사고 싶어. 그러면 바로 사갈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만의 장점이 있죠. 일단 온라인으로 하면은 다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그 브랜드에 가서 사지 온라인 편집샵에 와서 구매를 해가는 일은 많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프라인만의 그 강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제
가지고 취합을 하느냐, 그래서 나만의 그 공간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여기서 사고 이것도 여기서 사고 하면 배송료가 다 붙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나는 이 물건의 취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취향과 연관돼 있는 그런 다른 물건들도 좀 보고 싶어 하면은 여기에 오시면은 이렇게 이것저것 배송료 없이 그냥 바로 사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오프라인을 좀 유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편집샵 운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편집샵 운영에 대해서 또는 공방 운영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은 제가 2탄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자랑 영상이죠. 저 이렇게 너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재밌는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 이렇게 좀 공유도 좀 해드리면서 이 공간을 좀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DM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은 제가 아래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